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보수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왜 보수 논쟁이 일어났고 계획적인 보수가 돼야 된다, 계획적인 우파가 돼야 된다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읽어드리고 이걸 누가 쓴 건지, 누가 이런 거를 요구하는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고TV는 이 자극적인 썸네일을 달아서 루어, 독자들을 꼬셔가지고 독자들을 늘리고 광고 수익을 따먹고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수가 변하지 않으면, 즉 우파, 자유우파가 변하지 않으면은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방송을 합니다. 인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은 원래 공적 업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모두 같이 잘 산다는 뜻이죠. 결국 공화국은 무엇보다 공공선, 모두 잘 사는 것을 위한 국가다. 모든 결정에서 공공선을 세우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인 책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지금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공공선을 무너뜨리고 있죠. 오늘도 당장 나오는 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알바직으로 들어간 1900명이 서울대 출신하고 외국 유학 가진 스펙들, 똑똑한 애들도 못 돌아가는 거, 4, 5년을 준비해도 못 돌아가는 거를 알바 몇 개월 몇 년 하다가 그냥 정규직 연봉 5천만 원이 돼버렸어요.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그리고 한명숙을 둘러싸고 있는 조국, 윤미향, 한명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런 문재인 정권이 공공선보다 패거리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때 공화국은 한가 사적 업무를 돌보는 조직으로 전락하게 됐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공화주의가 무너지면 당연히 민주주의도 위험해진다. 민주국가에서는 의회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 언론의 비판,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단 등 정부를 견제하는 여러 장치가 있다. 권력을 쥔 자들이 공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 쓸 경우 이들 기관부터 무력화시킨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바로 문재인이 하고 있는 짓이다. 민주주의를 다수결로만 이해하는 이들의 다수의 힘으로 이미 공공선은 무너지고 있다. 다 아시는 거죠? 그죠? 국정조사, 무력화, 감사원의 감사원장이 지금 대들고 있어도 그것도 무력화, 언론의 비판도 무력화, 검찰의 수사도 그냥 윤석열 잡아넣기, 윤석열 쫓아내기, 법원의 재판도 말이야 믿을 수 없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죠. 586과 문재인에 의해서. 다음 선거에서 대선에서는 누가 권력을 쥐든지 공정과 정의, 공공선의 공화주의적 가치를 되살리는 과제가 될 것이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정권의 비도덕과 비양심과 비상식과 비합리와 비법적이고 비정의적인 문제를, 모든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는 이 정권을 갖다가 쳐내야 한다. 친문의 사조직으로 퇴락된 국가를 다시 공화국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친문이 사조직이 아니라 문재인의 사조직이죠. 불법만 아니면 모든 걸 용서한다는 이 약구자적인 도덕성이 이미 집권여당의 공직윤리 기준이 돼버렸다. 그죠? 내 마음대로 한다. 다수결로 한다. 그게 문재인 정권이다. 다수결이 안 되면 국민의 이름으로, 문씨의 이름으로, 문바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견제할 세력이 없으니 이 정권의 독재와 폭주는 계속될 것이고, 공정과 정의는 계속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래서 보수는 우리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반문재인 세력은 민주당에 갖다가 내다버린 이 공정과 정의를 아젠다로 삼아서 민주당을 깨는 프레임을 활용해야 한다. 공화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유공화당, 그죠? 공화당이었죠. 그냥 삼공시대 우리의 것이었다. 공화주의는 원래 보수 이념이었다.
하지만 독재 정권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그러고 독재 정권을 연상시키고 그래서 보수에서는 공화주의를 외면해봤다. 몇 명이 말씀을 많이 했죠. 몇 명이 공화주의를 이야기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현주 같이 공화주의를 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현주도 틀려버렸어. 이현주가 왜 틀렸는가는 계속 방송을 했고 박정희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도입했다는 사실이 있었고 그런데 이 보수 꼴통들은 그것 또한 망각하고 보수의 인형을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로 좁혀버렸다.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로 좁혀버렸고 거기서 나온 게 자유우파라는 개념이었다. 그 결과 유권자들에서는 머릿속에는 보수당은 즉 한국당, 미래통합당 오로지 기업과 가진 자만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인식이 각인되었고 거기에 하나서 반공이 덧붙여졌다. 반공이. 맞는 말이죠. 그죠? 기업의 생산성과 기업의 성장과 부자를 위한 자유경쟁과 그 다음에 반공. 북한에 갔다가 북한의 인권과 북한의 우리는 더 이상 북한에 침탈당할 수 없다는 그런 반공 이념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수가 아니었다. 보수에서 되살려내야 할 또 다른 가치는 바로 자유주의다. 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고 하자 그냥 난리가 났었죠. 그죠? 근데 이때까지 보수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는 자유적인 가치와는 별개 관계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자유 외쳤는데 일반 대중들의 반문재인 반전두환 세력에서는 자유라는 것을 억압한 정권이 누구냐? 바로 당신들 아니냐? 전두환과 박정희 정권은 군사 정권이었고 자유라는 인권을 억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유우파를 갖고 온 것이 말이죠. 치명타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적에는 그거 TV가 알겠어요? 근데 정치 유튜브 방송을 함으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개인 크리에이티브예요. 개인 방송이에요. 유튜버라는 것은.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가치를 갖다가 자유우파 하면서 우린 떠들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자유라는 게 뭐야? 보수라는 사람들이 자유라는 말하는 것은 지금 반공 아닌가? 또는 규제 완화 아닌가? 또는 인권 탄압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라면서 자유를 빼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김종인 대표도 지금 아니 보수가 보수란 말이 우파란 말이 그런 말을 안 쓴다 그래가지고 보수의 가치가 어디 갔느냐.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다 보수라는 가치가 있고 우리는 보수는 그죠? 좌든 우든 좋은 점을 친하고 개혁적으로 하고 진보적으로 가는 게 그게 보수의 개념이다 하고 말을 하고 있죠. 원래 정치학에서 좌파, 우파, 그죠? 중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진보 보수 프레임에 걸렸단 말이죠. 우리는 진보 보수라는 거는 어느 나라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저 586들이 진보의 개념 갖고 와서 그냥 거기에 맞대들어서 보수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계속 진보 프레임에 걸리다 보니까 에라 우리는 우파 개념으로 가자 해가지고 좌파 우파 했는데 그거는 더 황망한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4년 동안. 네 번의 선거 참패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말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자. 김종인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말이죠. 수구 꼴통이 말하는 자유 개념하고 달라요. 반공, 빨갱이, 반문재인 자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 생활사의 모든 게 자유민주주의 안에 포용된다는 거죠. 최근 민주당에서는 자유 없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죠. 비꼬는 겁니다. 이거는 자유 없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 대자보를 붙인 뭐였죠? 대자보 얘네들이 하여튼 대자보 붙이고 돌아가는 애들이 있었죠. 얘네들이
경찰에 잡혀가고 처벌받고 기자가 길에서 테러를 당하고 사실을 보도한 방송이나 기자들이 잘리고 제재를 당하고 원일이 같은 애들 지금 TV 조선 또는 채널 A 같은 거 유시민을 비판한 직원은 해고당하고 조정래를 비판한 사람은 비판했다가 원고가 잘리고 윤건영이 의혹을 풍당한 기자가 사표를 내고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불렀던 개그맨이 또는 문재인을 부인을 김정숙 씨라고 불렀던 신문사가 곤욕을 치르고 여기서 자유를 없애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21세기에 자유민주주의적 권리의 침해가 버젓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당의 주의인 586 꼴통 운동권들이 배운 민중민주주의에서 흔적을 봐야 한다. 민중민주주의다. 얘네들이나 PD애들이 민중민주주의죠. 그래서 얘네들은 민중민주주의 얘네 PD애들은 개인의 소수의 자유를 일단은 억압하고 이거 박정희가 자유를 억압한 것보다 더 심해. 억압하고 일단 정권을 찾자 반대파를 갖다가 없애버리자 하는 이 586 꼴통권들이 민주주의를 오로지 다수결로만 이해한 것으로 지들은 생각을 했다. 쉽게 말해서 박정희 전두환의 적폐를 갖다가 지네가 물리치자 그랬으므로 지는 더 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는 지금 폭력성으로 흔들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수결의 원리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중독재에 영향을 끼친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문파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홍위병 세력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요번에 법사위 파동 18개 상임위원을 다 가져가려는 게 586 꼴통 운동권들의 그죠? 민중민주주의 대중성이 나온다는 거죠. 응? 그 결과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는 문재인을 반대하는 보수 진영과 중도 진영은 지금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위협을 갖다가 맞닥뜨리고 있죠. 공화주의도 없어지고 자유주의도 없어졌다. 그런데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너희들은 싸우는 건 좋아. 그럼 우리 중도층은 어디 가느냐? 너희 둘 다 싫은 사람은 어디 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중도층이 나라를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둘 다 싫어. 새로운 사람 나와. 586 대중민주주의, 압제도 싫고 과거의 박정희 전두환의 개인적인 자유를 갖다가 성장을 위해서 탄압한 것도 싫어.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고 문재인에 의해서 공공성이 다 무너지고 있고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은 그냥 무력감이 되고 그냥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저 두 세력에 따라가는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한 번 대선 때 폭풍 같은 심판을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민주당을 찍어봤고 민주당이 갖다가 다수호수 190석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대 세력이 결집을 하고 반대 세력이 계획을 해서 그 보수란 사람들이 계획을 해서 제발 문재인의 정권의 폭주에 문재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주기를 바란다. 그 역할을 보수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가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가치를 다시 세워서 현재 우리는 대중독재 586 수국 꼴통 운동권들에 장악된 이 대중독재를 갖다가 쳐내는 게 있어서 그죠? 쳐내려면은 실제적으로 공화주의와 실제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뭉쳐서 제대로 된 공공선을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무찔러야 한다. 이런 겁니다. 원고 쓴 거 3분의 1도 못했네요. 하여튼 보수는 좀 바뀌어야 돼요. 그 공동체를 위한 희생, 쉽게 말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걸 갖다가 과거에는 좀 했어요. 보수라는 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근데 이상하게 탄핵 과정을 지나면서 그냥 뭐 필사적으로 싸우기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하고 상대편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걸 해야 돼요. 중도는 없다.
집토끼만 잡으면 된다. 산토끼는 없다. 아니 중도는 없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달아난다. 그런 개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국가를 위한 희생은 좌나 우나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지금 쟤네들은 민주당 애들은 엉뚱하게 쓰고 있다는 거지. 지들의 공동만 위한 거고 전 국민을 위한 공동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가족의 가치나 전통 문화의 개성 이런 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일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